알면 알수록 마치 만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본 정치계의 모습에 황당과 쓴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16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새 내각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기시 노부오 방위상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남동생인데요. 참의원 2선, 중의원 3선을 거쳤지만 이번이 첫 입각이라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왜 방위상에 아베 총리의 친동생을 앉혔을까라는 기사가 있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아래서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일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묵묵히 아베 곁에서 스가 총리는 아베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곤 했는데요. 취임 전부터도 아베 정권 계승을 기치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의 동생을 관방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이런 의지의 연장이자 자신을 총리로까지 이끌어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 아사히 측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아베가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도쿄의 한 소식통도 기시 방위상 발탁은 아베 총리의 노선을 이어간다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의 친동생이며 어릴 때 외갓집에 양제로 보내져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성을 따라 쓰고 있습니다. 아베와 마찬가지로 550년 전 조선의 도공의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동생 또한 지난 야스쿠니 친사를 참배하는 아베와 같은 극우죠. 또 한 가지 기시 발탁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채 일본의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는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는 스가 체제에 대해서 미국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동생 기시를 방위상에 앉힘으로써 미일 동맹을 계승해서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설명입니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과 대만 경제 문화 교류 촉진 소장파 의원 모임을 이끌며 대만 관계법을 추진하는 의원의 친대만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 속에서 대만 쪽에 접근해 미국과 함께 중국 고립책을 쓴다면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이런 의도가 사실이라면 참 여러가지 명분을 만들어 한국에 대해서 호시탐탐 약점을 노리려는 사악한 일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친한파로서 한국과 친분을 나눴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중간에 강경 자세로 돌아선 고노다로 방위상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한참 한일 간 갈등이 격했던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늦은 밤에 초치해서 무례한 언행으로 한국에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뉴욕대를 나왔고 나름 엘리트인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도 가졌었으며 자국 내에서도 주장이 뚜렷한 엉뚱한 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스가 신내각에서 내각 2인자격인 관방장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결국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차지했습니다. 당초 고노다로 방위상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선거 직전 중요한 해산, 조기 총선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등 경거망동했기 때문이다 라는 후문입니다. 결국 고노 전 방위상은 행정 및 규제 개혁 담당상으로 내정됐고 앞으로는 독도 관련 분쟁 등은 가토 가스노부와 교류가 됐습니다. 살펴보니 신임 가토 관방장관 또한 아베 전 총리와 2대에 걸쳐서 깊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사이입니다. 가토 장관은 가토 무스키 전 농림수산상의 집안에 대리사회로 들어가서 장인의 정치 기반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가토 전 농림수산상은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최측근이었고 아베 전 총리의 어머니와 가토 장관의 장모도 자매같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계를 강하게 비판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지지통신은 가토는 파벌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토는 다케 스파타에 소속돼 있지만 파벌 이미지가 옅어서 스가 총리가 파벌에 휘둘린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V 아사히 코멘테이터는 가토가 관방장관으로 기용된 것은 특히 신뢰 있고 안정감이 있으며 총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사람을 고른 것이 주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베와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아베의 정적인 계승이란 의미도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스가의 천적으로 불리는 일본 도쿄신문의 모치즈키 기자의 칼럼이 이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칼럼에서 스가 총리의 관료와 언론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방전을 예고했는데요. 22일자 도쿄신문 조간에 실린 스가 총리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절대로 문제없다,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 등 판에 박힌 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총리가 된 만큼 앞으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모치츠기 이소쿠 기자는 스가 정권에서는 아베 정권보다도 오히려 정보 공개가 더 후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스가 관방장관 시절에는 찍히면 출세할 수 없다, 이상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지적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불문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부 소속임에도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들이 참석하는 관방장관 정례 브리핑에서 스가를 여러 차례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스가 장관은 특유의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건성건성 듣는 태도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2017년 6월 각해학원 수의학부 신설특혜 아베의 논란과 관련해서 모치츠키 기자가 40분간 23차례 질문했던 일은 큰 화제로 유명합니다. 스가 장관은 당시에도 아베 총리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한 물음에 모치츠키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당신에게 답할 필요가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말한 뒤 회견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서 두 사람의 정례 브리핑 공방전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 새로 임명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는 모치즈키 기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본 언론계는 벌써부터 이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 중 또 하나는 스가 총리와 올림픽 개최 수장인 도쿄지사 고이케와의 관계입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두 사람의 찰떡 공조 궁합이 필수겠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아베보다 더 대립각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문제에 있어서도 스가는 도쿄가 압도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하자 도쿄지사는 이 상황에 고투 캠페인은 열을 부추기는 난방이냐며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 내 여행 장려 캠페인 고투 트래블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스가 장관으로 이미 이 두 사람은 2016년 도쿄지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당사자들입니다. 살펴본 결과 그 나물에 그 도토리 같은 스가 신내각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자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